안녕하세요. 저는 9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2년 전 겪은 일 때문이에요. 저는 아들이 9살이 되던 해에 아주 신기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믿으시나요? 저는 평소 귀신을 믿지 않고 꿈도 무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이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제 아들이 남편 꿈을 꾸고 나서 제 인생이 달라지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꿈일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죽은 남편이 꿈에 나타나 아들을 통해서 제게 경고를 해줬습니다. 그 덕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만약 남편이 꿈에서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쯤 길거리에 나앉은 거지꼴과 다름없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어찌나 다행인지 몰라요.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죽은 남편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한참을 엉엉 울었어요. 죽어서도 저와 아들을 지켜보며 걱정해주고 있으니 고맙고 또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저희 걱정하지 않게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럼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고 서로를 쏙 빼닮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4살 되던 해에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저희 곁을 떠났어요.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이란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언제쯤 묻어나게 괜찮아질까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죽은 남편을 생각하면 변함없이 마음 한쪽이 저려옵니다. 그날은 눈을 뜬 순간부터 모든 게 잊히질 않아요. 사람이 다른 행동을 하면 죽을 때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남편은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했거든요.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라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는 사람인데 웬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깅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고 아침 일찍부터 웬일이냐,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면 죽는다더라 라는 농담을 던지면서 웃었어요. 남편도 따라 웃으며 오늘따라 눈이 일찍 떠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아침 공기를 맞으며 뛰고 싶었대요. 그래서 모처럼 가족끼리 모여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소에는 남편이 잠이 많아서 밥을 따로 먹을 때가 많았거든요. 이날은 토요일이었고 남편은 잠깐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모처럼 아침에 가족끼리 식사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남편은 이 기분을 이어받아 오랜만에 가족끼리 놀러 가자고 했습니다. 출근해서 얼른 일 마치고 온다며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수족관으로 놀러 갈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들쳐안고 남편에게 잘 다녀오라며 인사를 건넸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저와 아들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이며 갔다 오겠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대충 남편이 집에 올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디쯤 왔나 싶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받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10분쯤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신데 남편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냐고 했더니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린아들 챙겨서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싸늘하게 식어있는 남편을 마주했어요. 여보 일어나봐. 우리 같이 수족관 가기로 했잖아.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얼른 일어나. 아무리 남편을 흔들어 깨워도 묵묵부답이었어요. 감긴 두 눈은 뜰 줄 몰랐고 의사는 남편이 병원에 오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라고 했어요. 남편이 운전하던 중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왔고 남편은 어떻게든 차를 멈추려고 핸들을 돌리다가 가드레일을 크게 들이박았답니다. 다행히 그 위급한 순간에도 남편은 인명피해를 막았고 본인 혼자 차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주변에 사람 하나 없이 외롭게 홀로 눈을 감았을 남편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사람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면 죽는다고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 정말 현실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괜히 내 입방정 때문에 남편이 죽은 걸까 스스로를 탓하고 원망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어린아들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죽음을 알고 이별을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맞이한 이별은 더 큰 아픔입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실감이 나더군요. 그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아이와 덩그러니 남겨진 저를 보니 정말 남편이 죽었구나. 더 이상 우리 곁에 없구나 하는 상실감이 너무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한동안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흐트러진 삶을 살았어요. 아이를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됐는데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우울증이란 게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제 마음이 점점 죽어가는 병입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도 못해요. 그냥 하염없이 스스로를 죽이고 또 죽이거든요. 하다못해 주변 사람들이 저를 걱정하며 말리기 시작했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저를 억지로 꺼냈어요. 제발 정신 차리라고, 남겨진 아이는 어쩔 거냐고, 죽은 남편을 그만 잊고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는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아이는 우리가 키우마. 너는 새롭게 시작하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요? 그럼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니? 우리야, 네가 손주만 보고 산다고 하면 고맙고 좋지. 하지만 그건 순전히 우리 욕심이고. 너 아직 이렇게 곱고 젊은데 어쩌겠니? 먼저가 나들 생각하면 미안하지만 그래도 너는 새 출발해야지. 아들 딸린 여자 누가 좋아하겠어. 애는 우리가 키울 테니까 너는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받고 살아. 아들도 그러기를 바랄 거다. 어머니는 새롭게 새 출발하려면 아이가 없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들만 없으면 재혼 자리가 더 많이 들어올 거고 그래야 하루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손주는 본인들이 얼마든지 키울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명 짧은 사람 만나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옆에 있어줄 사람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미쳤었구나. 이렇게나 날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편이 남겨준 소중한 우리 아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그간 제대로 울음을 터뜨리지 못했어요. 속에 있는 울분을 다 토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마음의 병이 든 것 같았습니다. 저를 걱정해주는 어머님의 눈빛을 보고 비로소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제 그만 남편을 보내주기로요.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님의 말씀처럼 새롭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냐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제 아들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계속 제가 이 모양으로 살면 하늘에 있는 남편이 많이 슬퍼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들, 저 혼자서 보란듯이 잘 키워내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조금씩 예전의 저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 속은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지만 애써 그렇지 않은 척 가리면서 밝게 지냈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노력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상처도 처음에만 아프지 딱지 생기면 어느새 아픔도 무뎌지잖아요. 그렇듯 제 마음도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 몫까지 사랑을 듬뿍 주면서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죠.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 제 앞으로 보험금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 덕에 홀로 아들 키우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남겨준 목숨값은 나중에 아들을 위해 쓸 생각이었어요.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자금으로 보태주고 싶었죠. 은행에 잘 묶어두고 제가 번 돈으로 우리 모자는 나름대로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흐르고 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지 말고 엄마 소원이야. 제발 한 번만 만나봐, 응? 글쎄 나는 재혼 생각 없다니까 대체 몇 번을 말해. 알았으니까 그냥 한 번만 만나보라니까. 재혼할 마음도 없는데 뭐하러 만나. 엄마 이럴 때마다 나 너무 힘들어. 걱정하는 건 알겠는데 나 지금 충분히 행복해. 그냥 아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둘만 생각하고 살고 싶어. 그럼 나는 너 생각하는 엄마 마음은 모르겠어? 아직 내 새끼는 이렇게 창창한데 젊은 나이에 남편 사랑 못 받고 혼자 애 키우고 사는 꼴 볼 때마다 엄마 마음이 얼마나 미어질지 정말 모르겠어? 너도 자식 키워봐서 알 거 아니야. 엄마는 제가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요. 저도 자식 키우는 엄마니까 엄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젊은 나이에 남편 없이 자식만 보고 사는 딸이 얼마나 안쓰러우셨겠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누군가를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어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다 부질없다고 여겼고요. 하지만 엄마는 계속해서 저를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제 옆에 누가 있어야 나중에 마음 편히 눈을 감지 않겠냐고 하면서 제발 남자 좀 만나보라고 설득했어요. 여기저기 괜찮은 재혼 자리를 구해오셨습니다.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괜찮은 사람 있으면 얼른 재혼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계속해서 싫다고 거절했고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재혼을 권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실랑이를 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하루는 엄마가 급히 보자고 하셔서 카페에 갔는데 엄마는 없고 웬 남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엄마가 손자리를 잡아놓고 제게 거짓말을 하셨더라고요. 사실대로 말하면 제가 안 나갈 게 뻔하니까 그런 식으로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도 난처했던 저는 사실대로 말하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런 자리인 줄 몰랐고 누군가를 만날 생각이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성의 반응이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불쾌해할 줄 알았는데 괜찮다면서 웃더군요. 남성은 오히려 잘 됐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본인도 저와 같은 처지라고 했어요. 본인도 재혼할 마음이 없는데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대충 시간 때우다가 일어날까 고민했는데 그건 상대방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본인은 재혼할 생각이 없다며 사실대로 말할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같은 입장이니 참 잘 됐다고 했어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차 마시며 이야기나 하자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니 저와 비슷한 구석이 많더라고요. 이 사람도 사별의 아픔이 있는 사람이고 저랑 다른 게 있다면 아이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랑 비슷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처음 만난 것 치고는 꽤 잘 통했다고나 할까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재혼할 생각이 없었고 상대방도 저와 같은 생각이니까 그냥 재미있는 시간 보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상하게 자꾸만 그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순간들이 자꾸 생기고 어떻게든 그 사람과 이어지는 것이 운명인가 싶더라고요. 주변에서는 바로 인연이라는 거라고 이번 기회에 그 사람과 한번 잘해보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마다 잘해보기는 뭘 잘해보냐고 그럴 생각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과 자꾸만 얽히면서 나중엔 친해지게 됐어요. 그리고 점차 우리 사이는 더욱 가까워지게 됐고 결국은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는 사이가 됐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연애했을까? 그 사람은 제게 재혼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만난 시간은 길지 않지만 앞으로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연애를 시작했다는 말에 부모님은 재혼의 희망을 놓지 않으셨고 괜찮은 사람이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재혼하라고 부추기셨어요. 솔직히 이 사람을 만나고 재혼에 관한 생각을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고 오로지 아들 하나만 보고 살려고 했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편하게 다가온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좋은 감정으로 만나기만 할 생각이었는데 진지하게 재혼 생각을 하게 된 건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제 아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같이 밖에서 몇 번 놀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목말을 태워주기도 하고 같이 뛰어다니며 이런저런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는데 아들이 환하게 웃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사랑을 듬뿍 준다고 해도 아빠의 역할까지 다 해줄 수 없잖아요.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까 재혼하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게 과연 맞는 걸까? 그게 아이를 위하는 걸까? 저렇게 좋아하는데 어쩌면 저 사람이 우리 아들에게 정말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아들이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나 아저씨 좋아. 아저씨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아들은 아저씨가 마치 아빠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말은 안 했지만 내심 아빠가 필요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재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재혼하게 되면 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여러모로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 뒤에 그 사람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재혼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가족끼리 조용하게 치르고 싶다고 했어요. 예비 남편은 그런 제 뜻을 따라줬습니다. 간소화해서 작게 치른다고 해도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식을 올리기 전에 아들과 살던 집을 정리하고 예비 남편 집에 들어가서 살림을 합칠 생각이었습니다. 새 식구와 함께 살 집을 새로 구하지 않아도 괜찮은 게 예비 남편 집이 꽤 넓었거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재혼을 결심하고 나니 예비 남편에게 돈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대충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는 집을 보니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좋았어요. 2층으로 된 단독주택이었고 마당도 넓은 게 참 좋았습니다. 예비 남편은 이곳에서 아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지내기 좋을 거라고 했죠. 주변 사람들은 재혼 소식에 무척이나 축하해 주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언제까지 홀로 아들 키우며 살까 걱정했는데 재혼한다고 하니까 본인 일처럼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재혼할 상대가 잘 산다고 하니까 그것도 정말 잘 됐다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그러시더군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하는 것도 복이라고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죽은 남편이 하늘에서 이어준 거 아니겠냐고 하셨습니다. 하긴 신기하게도 계속 마주쳐서 희한하긴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남편이 보내준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본인 대신 저와 아들 곁을 지켜줄 사람을 보내준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도 많고 잘 사는데 자상하고 저와 아들한테 잘하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남편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재혼해서 잘 살아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해나가며 앞으로 펼쳐질 우리 세 식구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꿈꾼 대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면 참 좋으련만. 생각지도 못한 일로 그 사람과의 재혼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잘된 일이죠. 그 사람과 계속 얽혔더라면 저와 우리 아들의 인생은 큰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아들의 꿈이 시작이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자고 일어나서는 제게 아빠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그이가 죽고 나서 저와 아들의 꿈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빠 꿈을 꿨다고 하니까 아들이 예비 남편을 보고 죽은 아빠 생각을 많이 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계속해서 죽은 아빠가 꿈에 나왔다고 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요. 엄마, 꿈에 또 아빠 나왔어. 그래? 우리 아들 요즘 아빠 꿈 많이 꾸네.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구나. 주말에 엄마랑 아빠 보러 갈까? 재혼을 앞두고 아들이 아빠 생각을 많이 하나 보다 싶어서 같이 그 일을 보러 가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재혼하기 전에 죽은 남편 보러 한번 갈까 싶었는데 잘 됐다 싶었죠. 그런데 아들은 아빠가 보고 싶은 건 맞지만 꿈이 뭔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꿈에 아빠가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잘 안 들렸다고 했어요.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자꾸 꿈에 나오는 걸까? 같은 꿈을 계속 꾸니까 아이가 이상하게 생각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의 마음을 달래며 별거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아저씨랑 결혼하니까 아빠가 잘 살라고 새아빠랑 잘 지내라고 그 말하려고 그런 걸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날 밤 새벽에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놀라서 급히 아이의 방으로 갔더니 아이가 침대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저는 어디 아픈가 아니면 무서운 꿈이라도 꾼 건가 싶어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또 아빠 꿈을 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빠가 무서운 얼굴로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똑똑히 들었대요. 아빠가 그 아저씨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뭐? 정말 꿈에서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 응. 아빠가 엄청 무서운 얼굴로 엄마 결혼하면 안 된다고 소리 질렀어. 엄마 나 무서워. 아빠가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 남편은 살아생전 아들에게 화 한 번 낸 적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한없이 자상한 아빠였어요. 그런 사람이 꿈에 나와서 아들에게 화를 냈다니까 저도 조금은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꿈은 그저 꿈일 뿐이잖아요. 저는 그냥 아들이 자꾸만 이 꿈에 신경을 쓰니까 이상한 꿈을 꾼 거라고 생각했어요. 괜히 제가 이상하게 반응하면 아들이 더 불안해할까봐 아무렇지 않게 여겼습니다. 놀란 아들을 달래며 다시 재웠고 그렇게 넘어갔지만 아들은 또다시 죽은 남편의 꿈을 꿨어요. 계속해서 아빠가 자신에게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제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쳤대요. 계속 같은 꿈을 꾸니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재혼할 예비 남편은 죽은 남편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 꿈에 나와서 반대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재혼하는 게 달갑지 않은 건가? 그래서 아들 꿈에 나타나서 소리치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마음이 하도 싱숭생숭해서 친정엄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재혼 앞두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엄마도 저와 같은 생각이셨습니다. 꿈은 그저 꿈일 뿐이라고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그 누구보다 저와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일 텐데 설마 재혼하는 게 싫어서 그러겠냐고 아닐 거라면서 크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꿈이 반복되는 게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꿈이지 않냐고 하셨죠. 제게 좋은 사람을 보내줬지만 막상 재혼 앞두고 보니까 마음이 서글퍼서 그런가 보다고 절에 가서 대신 남편의 마음을 달래주고 와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엄마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찾아와서는 아무래도 꿈이 심상치 않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엄마는 젊은 시절부터 오랫동안 절을 다니셨고 그곳에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매년 공양과 정성 가득한 기도를 올리셨죠. 그러다 제 이야기를 듣고 죽은 사이가 안 됐다고 생각하셨는지 기도를 올리러 절에 방문하셨대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그곳에 계신 큰 스님께 저희 아들이 꾼 꿈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아무래도 뭔가를 알려주려고 경고차 꿈에 나타나는 것 같다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재혼할 상대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물으셨답니다. 엄마는 당연히 괜찮은 사람이다.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거기다 우리 딸하고 손자한테 참 잘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스님은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면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랬다고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답니다. 큰 스님께 그런 말씀을 들으니 엄마도 정말 뭔가 있구나 싶으셨대요. 그래서 제게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거 맞냐? 뭔가 의심될 만한 구석은 조금 더 없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의심될 게 뭐 있냐? 괜찮은 사람인 거 엄마도 잘 알고 있지 않냐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큰 스님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다면서 불안해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러시나? 아무리 그래도 마음에 들어했던 사람을 의심하시나 싶었어요. 제가 그 사람과 재혼한다고 했을 때 그 누구보다 좋아하시면서 찬성하셨거든요. 그런 엄마가 예비서이를 의심하시니까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생각됐습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셨어요. 좋은 사람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이죠. 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아냐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알고 지낸 시간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빨리 가까워지고 재혼까지 하게 된 게 영 찜찜하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인연이니까 그런가 보다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옆에서 엄마가 하도 그러시니까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엄마의 말씀대로 예비 남편에 관해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순전히 엄마의 말씀만으로 결정한 건 아니에요. 엄마가 정말 좋은 사람인 거 확실하냐고 조금의 이상한 낌새도 없냐고 물어보셨을 때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많지 않았거든요. 예비 남편은 알게 되고 결혼을 결심하기까지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도 빨리 친해진 것도 그렇고 또 자주 마주쳐서 인연을 쌓아간 것도 이상하긴 했어요. 무엇보다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다는 게 걸림돌로 작용됐습니다. 그동안 봐온 모습은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사람이란 게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오래 연애하다가 결혼한 사람들도 결혼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결혼해서는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런 면이 있더라는 말을 하곤 하잖아요. 어쩌면 내가 아는 것 이외에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찜찜한 마음으로 결혼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알아보는 게 낫겠다 판단됐어요. 그래서 그 후로 저는 예비 남편의 뒤를 팠습니다. 그런데 정작 파려고 이것저것 눈여겨서 살펴보니 정말 이상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같이 있을 때 단서가 될까 싶어서 몰래 핸드폰을 뒤지거나 차와 집을 뒤졌지만 그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저 혼자 알아보는 건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 사건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저는 아주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고요? 네, 사기꾼이에요. 말씀해 주신 대로 확인해 봤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업가도 아니고 심지어 그 집도 그 사람 소유가 아니더라고요. 단기로 월세살이 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상해서 더 깊게 파봤는데 사기 전과도 있어요. 돈 좀 있는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돈만 홀랑 빼먹는 것 같아요. 연기도 하도 잘해서 피해자들 모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사람한테 공사당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직원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게 다 거짓이라고 하더군요. 사업가도 아닌데 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었고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월세로 빌린 거라니. 심지어 사기 전과까지. 내가 아주 제대로 놀아나고 있었구나 싶은 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간 그 남자한테 속아 넘어간 여자들이 꽤 되는 듯 했어요. 이로써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게 작정하고 접근한 거였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다 저를 속이기 위한 거짓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더군요. 이렇게 이 사람과 부딪히고 얽힐까 신기하게만 여겼는데 다 그 사람의 계획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또 아들 꿈에 나타난 남편이 왜 그토록 재혼하면 안 된다고 소리쳤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죠. 이 사람과 재혼하면 사기당해서 가진 돈 다 빼앗기니까 아들 꿈에 나와서 말렸던 거예요.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예비 남편에 대한 배신감보다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우리 모자를 걱정하는 남편 생각에 마음이 너무도 괴로웠어요. 그와 동시에 그 사람을 용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벌을 받게 해주고 싶었어요. 감히 내게 사기를 치려고 들어? 아무것도 모르고 재혼했으면 남편의 사망보험금 전부 빼앗겼을 겁니다. 저도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피해자가 됐겠죠.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죽은 남편이 아들을 위해 남겨준 목숨값인데 어딜 감히 이 돈을 노리는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나를 우습게 알고 접근한 것도 그렇고 우리 아들의 앞날을 망치려 했다는 게 너무도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벌을 줄까 고민하게 됐어요. 재혼이고 뭐고 그냥 없던 일로 하기에는 분이 안 풀릴 것 같아서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싶었죠. 그래서 정확한 증거를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기꾼을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합치기로 한 살림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뤘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재혼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그 인간은 슬며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당신 전 남편 죽고 받은 보험금 있다고 했지? 그런데 그건 왜? 이런 말 해도 되나 많이 망설였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꼬여서 아무래도 당신 도움을 조금 받아야 할 것 같아. 무슨 도움? 예비 남편이 사업자 들어가야 할 돈이 있는데 어떤 사정으로 해외에 있는 돈이 묶이는 바람에 당장 끌어올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묶여있는 돈만 해결되면 바로 줄 수 있다면서요. 이 인간이 사기꾼이라는 거 몰랐더라면 정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을 거예요. 엄청 그럴싸하게 설명한 것도 모자라서 연기력까지 출중했습니다. 이래서 다른 여자들이 속아 넘어갔구나 싶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척 행동하여 옆에서 증거를 찾고 싶었는데 어찌나 철두철미한지 증거 하나 흘리는 게 없었습니다. 도무지 찾을 길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다른 방법으로 한 방 먹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인간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어느 정도 머리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건 바로 가짜 돈으로 유인하는 거였어요. 저번에 빌려달라고 한 돈이야? 아니, 이 많은 돈을 다 찾아온 거야? 그냥 내가 말한 계좌로 넣어주면 되는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 사실 전 시어머니랑 남편 보험금 가지고 문제가 조금 있었거든. 사기꾼이 제게 사기를 친 것처럼 저도 똑같이 사기를 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 시어머니가
남편 보험금을 빼앗으려고 난리쳤고 하도 소송을 거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은행에 있는 돈 모조리 빼서 현찰로 꽁꽁 숨겨놓고 있었다고 했어요. 은행에 있으면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난리칠 것 같아서 그 돈 다 써서 없다는 식으로 잡아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복잡하고 아무튼 전 시모 사이에 돈 문제로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하는 수 없이 이렇게 현찰로 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가짜 돈이 빼곡하게 든 가방에 겉에만 진짜 돈을 조금 넣어서 사기꾼에게 건네줬습니다. 혹시라도 가짜 돈인 거 눈치챌까 봐서요. 그 가방을 주면서 못 믿고 의심하면 어쩌나. 계획이 탄로날까 봐 살짝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잘 넘어갔습니다. 이 인간이 속아 넘어갈 수 있게끔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하게 했거든요. 가짜로 전 시어머니랑 통화하면서 돈 문제로 실랑이 하는 척 연기까지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별다른 문제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연기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핵심은 가방에 돈만 들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방 아래에는 핸드폰을 하나 숨겨서 넣어놨습니다. 제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게요. 그렇게 제가 돈을 주고 난 뒤 그날 밤 그 인간은 계획대로 움직였어요. 제게 돈을 받자마자 대충 짐을 챙겨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제 손바닥 아니죠. 어디로 도망가는지 이동 경로를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잡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도망가봤자 소용없는 짓이었죠. 그 인간이 제 돈을 들고 튀려고 하길래 저는 잽싸게 경찰에 신고했고 제가 알려주는 위치로 함께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잡을 수 있었어요. 어디 가나 봐. 내 돈 들고 어디 가려고? 뭐야? 네가 여기를 어떻게... 어떻게는 무슨. 내 돈 들고 튀려고 하길래 잡으러 왔다 왜? 감히 나한테 사기를 쳐? 도망가려다가 경찰과 함께 막아선 제 얼굴을 보자 사기꾼은 귀신이라도 본 듯 깜짝 놀라며 여길 어떻게 알고 왔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인간 손에 들린 가방을 빼앗아 그 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이걸로 네가 도망치는 거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어. 근데 너 그거 아니? 이 가방에 있는 돈 진짜 돈 아니란 거. 가방에 뭐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잘도 도망치더라? 뭐? 말도 안 돼. 다 확인했는데 진짜 돈이었는데. 당연하지. 네가 눈치챌까 봐 위에는 진짜 돈으로 덮어놨거든. 사기꾼은 제 말에 부르르 떨면서 분노했습니다. 본인을 속인 거냐면서 난리치길래 네가 먼저 나를 속이려 하지 않았냐. 네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장단 맞춰준 것뿐이다. 그러니 되지도 않은 억울한 표정은 집어치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네 정체를 다 알고 있었고 모르는 척 속아 넘어가 준 거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네 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갔지만 나중에 계획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별의 아픔이 있는 여자들을 속여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뒤통수 칠 마음을 먹었다고 했어요. 원래 계획은 사기치는 증거를 잡아서 경찰에 넘기는 거였는데 아무리 뒤져도 마땅한 증거가 안 나와서 답답해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맙게도 네가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줘서 옳다구나. 덕분에 일이 순조롭게 풀렸다고 했죠. 심지어 재혼 전에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기까지 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참 웃기더군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자기가 저한테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되려 본인을 속였다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아니 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 그간 사기치면서 이렇게 빨리 걸린 적은 없었다면서 궁금해하길래 사실대로 말해줬습니다. 죽은 남편이 다 알려줬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지금 본인 가지고 장난하냐면서 화를 냈어요. 장난 아닌데? 정말 죽은 남편이 알려줬어. 꿈에 나와서 너랑 절대로 재혼하면 안 된다고 화를 냈거든. 뭔가 심상치 않다 싶어서 알아봤더니 다 거짓이더라. 사업가도 아니고 그 집도 네 게 아니었어. 감히 날 속여? 이렇게 뒤통수 맞으니까 분해 죽겠지? 근데 그거 알아?
네가 사기친 피해자들은 이것보다 더한 분노를 느꼈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혹여라도 억울해할 생각하지 마. 이번에는 감옥에 꽤 오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곳에서 너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사죄하면서 지내. 사기꾼은 아무래도 동종전과가 있다 보니까 가중처벌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형사님 말로는 이번에는 꽤 오래 들어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사기꾼은 죄의 심판을 받게 됐고 저는 남편의 목숨값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친정엄마는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셨어요. 큰 스님의 말을 듣기 잘했다면서 큰일 날 뻔했다고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 하늘에 있는 김서방이 도와준 거라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맞아요. 이건 다 죽은 남편이 도와준 겁니다. 아들의 꿈에 나와서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경고해 준 덕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별다른 의심을 못했을 거고 남편의 보험금을 바보같이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간담이 서늘해요. 주변 사람들은 위험한 일을 잘 피해갔다고 정말 다행이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중에 그 인간이 출소해서 보복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더군요. 물론 저도 그 생각은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저한테 앙심을 품고 복수하면 어쩌나. 괜히 나 때문에 우리 아들까지 위험해질까 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두고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엄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거고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거예요. 다행히 형사님도 저희 모자를 잘 살펴봐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형사님이 그 사기꾼을 여러 번 잡아 넣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기는 쳐도 절대 누구 해코지하거나 사람 죽일 놈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출소하는 날 맞춰서 동태를 잘 살펴보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서울 법도 한데 당당하게 맞서고 한 방 먹이기까지 해서 참 대단하다는 말을 건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죠. 사기꾼을 만나 안 좋은 일을 겪을 뻔한 뒤로 재혼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제게 재혼이란 소리를 하지 못했어요. 오죽하면 친정엄마는 본인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면서 자책하곤 하셨죠. 본인이 재혼하라고 부추기지 않았더라면 사기꾼인 줄도 모르고 선자리를 만들어서 이어준 바람에 큰일을 치를 뻔하지 않았냐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본인 때문에 앞으로 그 인간을 피해서 살아야 할 텐데 이걸 어쩌면 좋겠냐고 하셨죠. 저는 엄마의 잘못이 아니라 그 인간의 잘못이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이려 든 건데 엄마가 어떻게 알았겠냐면서 엄마의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했습니다.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거고 만일 나중에 위험한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처럼 죽은 남편이 또 도와주지 않겠냐고 했죠. 그날 후로 정말 아들만 생각하면서 살았고 제 인생에 더 이상 남자는 없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정작 인연은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당차게 사기꾼을 잡았을 때 담당 형사였던 지금의 남편이 제게 첫눈에 반했대요. 그날 이후부터 자꾸만 제가 아른거리고 걱정됐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당찬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은 여자고 누군가 보호를 해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저희 집 주변을 자주 살펴보거나 스스로 순찰을 하면서 지켜줬다고 했습니다. 또 가끔씩 제게 안부 연락도 하고요. 처음에는 피해자를 살뜰히 챙기는 경찰도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단순히 경찰로서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순탄치 않은 일도 여럿 있었습니다. 한번 재혼의 아픔을 크게 겪은 터라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많이 밀어내기도 했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며 남편에게 모질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어질 운명은 이어지더라고요. 남편의 진심에 감동했고 다시금 용기를 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재혼했고 지금은 새 식구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남편이 경찰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든든한 구석이 많아요. 든든한 남편은 저와 우리 아들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집에 못 들어오는 날도 많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죽은 남편처럼 자성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입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있어요. 제가 이 사람과 재혼할 때 죽은 남편이 꿈에 나왔어요. 아들 꿈에만 나오고 제 꿈에는 한 번도 안 나와서 은근히 서운했는데 재혼하니까 나오더군요. 별다른 말은 없었고 그저 저를 보며 환하게 미소를 지어줬습니다. 가끔 그때의 일을 떠오르며 죽은 남편을 생각하곤 해요. 이 사연을 통해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는 아들하고 잘 살고 있으니 더 이상 우리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쉬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들은 내가 잘 키울 테니 못다한 삶 거기서 편하게 누리라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건네겠습니다. 여러분은 꿈과 귀신을 믿으시나요? 제 사연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어찌 보면 이별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남편이 편히 쉬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